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풍 흰남노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포항 지역 상황 오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실종자 가운데 결국 7명이 숨지고 2명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 지하주차장은 거센 흙탕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쏟아부은 물폭탄으로 포항의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들도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는데요. 아파트들의 지하 주차장 배수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약 없이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장에서는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지고 주차장 바닥으로 범람한 하천물이 들이칩니다.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러 나온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사망자가 다수 나온 오천읍 아파트와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곳에서도 60대 주민이 차를 꺼내려다 지하 주차장에서 숨졌습니다. 차를 건지려고 지하철 문을 열었는데 지하 1층에 계단이 물이 이만큼 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일단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갔죠. 그냥 비싼 계단으로. 하지만 지하 주차장을 채운 물은 그대로입니다. 앞서 실종 신고가 되지 않았던 아파트 주민이 지하 주차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상황. 가까스로 주차장을 빠져나온 주민들은 추가 실종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우려합니다. 저도 거의 위험할 때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 상황에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나오는 상황이라가 그 안에 사람 몇 분 있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그때는 아수라장이라 해가지고. 이번 태풍으로 포항시 남구의 지하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마다 이렇게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하 배수가 안 되니 전기도 물도 모두 끊겼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가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난 아들 집으로 가야 돼요. 인근의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 주차장이 물에 잠겼지만 배수 장비가 지원이 안 돼 이틀째 물을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밥을 안 먹어요. 대문 안 불났고 배수 물이 안 나와가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있는 곳은 포항시 남구에만 60곳. 추가 인명 피해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먼저 물을 빼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경찰청은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와 관련해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68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실종자 수색이 끝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이는 등 사고 원인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현장 목격자, 아파트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네, 태풍이 핥히고 간 지 만 하루가 지나면서 지금까지 접근이 힘들었던 포항, 경주 지역 시골 마을의 참상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팀과 취재진도 접근이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이제야 길이 뚫린 외곽지 피해 현장에 이규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길의 모양조차 잃어버린 시골길을 지나 포항시 장기면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을 진입도로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포장도로는 쓸려나갔고 전신주는 뽑히기 직전입니다. 돌고 돌아 어렵게 도착한 마을. 집안에는 성한 물건이 하나도 없고 방 안까지 토사가 밀려와 몸을 누일 곳도 없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모두 끊겼습니다. 물 청소라도 좀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나을 건데 지금 너무 이렇게 이 전쟁터와 뭐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나마 진흙을 걷어내려면 논에 고인 황토물을 기어와야 합니다. 시골 마을까지는 아직 지원의 손길도 닿지 않아 주민들은 더 힘이 듭니다. 지금 대피 장소도 현재 없고 예. 네. 뭐 많은 자식이죠. 눈물밖에 안 납니다. 들녘 하천의 콘크리트 제방은 모두 산산조각났고 추수를 앞둔 벼들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오래된 시골집들이라 태풍 재난에 더 취약했습니다. 물이 못 차가지고 집이 밀렸어. 물이 너무 많아 내려가. 제가 서 있는 곳은 원래 도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유실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주 지역 문화유산도 태풍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굴불사지 석조 사면 불상은 주변 토사가 붕괴됐고 월성 남쪽 성벽 경사면 일부도 유실됐습니다. 바닷가 전통시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값비싼 제수용 조기와 상어고기도 모두 못 쓰게 됐습니다. 추석 대목을 맞아 물건을 가득 장만해둔 상황이라 피해가 막막합니다. 고기는 예산도 못해요. 얼마인지도. 정신도 없고 막 물이 뭐 이만큼 찼는데 뭐 이 안에 다요. 포항의 한 해수욕장까지 떠밀려와 백사장에 처박혀 있는 자동차들은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구미시 선산읍 한 주택가에서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하던 중 2m 높이의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작업자가 무너진 담벼락에 깔려 숨지고 30대 작업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최근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담벼락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포스코가 1973년 쇳물을 뽑아낸 지 49년 만에 처음입니다. 포스코는 505mm의 폭우와 인근 냉천의 범람으로 주요 설비동의 지하와 1층이 침수됐고 정전까지 발생해 현재 생산과 출하 등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어제 오전 7시쯤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공장 등 공장 일부에 화재 피해도 났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경북 지역의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피해 면적은 오늘 낮 1시까지 4,492.3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침수가 2,357.7헥타르, 쓰러짐 769, 낙과 1,287.7, 농축산시설 11.4, 유실, 메모리 66.5헥타르입니다. 농작물 피해 가운데는 벼가 2,332.2헥타르로 가장 피해가 컸는데 포항이 1,374.6헥타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경주도 828헥타르나 됐습니다. 과수 피해는 1,434.4헥타르로 집계됐는데 영주가 460헥타르로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농작물 피해를 봤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피해 산정 기준과 절차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전체의 손해를 메우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태풍이 덮친 영주 단산면의 한 사과밭. 수확을 앞둔 사과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아예 누워버린 나무들도 적지 않습니다. 쓰러진 나무는 하루빨리 일으켜 세워야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농가에선 아무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사 측에서 농가를 방문할 때까지 피해 현장을 보존해야 하는데 경북의 피해 면적이 4,000헥타르가 넘어 조사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세워놨어요. 세워놔보면은 피해 안 본 걸로 인정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손해평가를 했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긴 쉽지 않습니다. 이미 낙과한 사과는 손상이 심하든 작든 내다 팔기가 어렵지만 보상은 손상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가지에 매달려 있어도 상처가 난 사과는 보상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조사원에 따라 피해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부 눈 감고 앙식입니다. 어디 누구한테 어떻게 해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직접적으로 그런 걸 못 받았으니까요. 나무는 뽑히거나 아예 절단돼야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한번 나무가 쓰러지면 예년만큼의 수확량을 회복하는 데는 3년에서 4년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아 보상 절차에선 제외됩니다.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거란 우려에 경북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8%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46%보다 저조합니다.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공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회사에서 농협이라는 기업의 측면에서도 이런 사업에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손익을 따져야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가량을 보조하는 만큼
제대로 된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민들은 돈을 주로 어디에서 쓸까요? 조사를 해보니 수도권이나 제주도 같은 대구 경북권 밖에서 주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비 순유출은 대구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 온라인 소비가 확산하면서 여괴 소비가 더 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최근 신용카드 회사에서 제공하는 카드 승인 금액의 청구지와 가맹점 소재지를 파악해 소비 순유출률을 산출했습니다. 분석 결과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대구 경북의 소비 순유출률은 51%, 절반 이상이 여괴 소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6개 권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이는 오프라인 거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온라인 거래까지 포함하면 순유출률은 이보다 더 높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유통업 등 소비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소비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의 역내 소비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여괴 소비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추세입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대구의 여괴 소비 비중은 50%로 지난 2019년 46.2%와 비교해 3.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서울 31.2%, 경기도 7.5%로 여괴 소비의 77%가 수도권으로 몰렸습니다. 전자상거래와 가정생활, 서비스 업종 매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활동 증가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확산하면서 여괴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 성향이 온라인이나 디지털화로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를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빠른 인프라 지원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괴 소비 증가는 서비스업을 비롯한 지역 산업 전반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업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결제 여건을 강화하는 등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안에서 종합병원도 응급실도 없는 지역이 바로 달성군입니다. 그러다 보니 30km 이상 떨어진 대구 도심병원으로 급하게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죠. 달성군이 일단 급한 불을 끄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24시간 응급실을 위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양관희 기자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폴리스 한가운데는 의료시설로 분양된 토지가 있습니다. LH가 2014년 분양했지만 8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땅 주인만 계속 바뀌고 종합병원은 들어설 기미가 없습니다. 이곳에 350병상 규모로 병원을 지으려는 의료인은 올해 안에 착공을 한다고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진척이 없고 지금은 이 부지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병원 개원이 미뤄지는 사이 주민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19가 30km 이상 떨어진 병원으로 환자를 옮긴 경우를 살펴보니 중부소방서는 0명, 수성소방서는 3명에 그쳤지만 달성소방서는 160명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달성소방서가 이송한 전체 환자의 76%가 30km 이상 떨어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문제를 줄여보고자 달성군이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24시간 응급실을 위탁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응급실 장소도 정해졌습니다. 테크노폴리스 한 건물 1층에 의료인이 응급시설을 꾸리면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 인건비를 달성군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산부인과와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병원이 입주해 있어 응급실과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8만 명 이상의 국민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응급의료 시설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판단하에 위탁 기관을 정해서 24시간 응급실 위탁 운영에 들어가는 한 해 예산은 약 20억 원입니다.
주민들은 이제라도 응급실이 생기는 것을 대체로 반기고 있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7구 경북대까지 간다든지 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 조금 더 이제 아기가 급할 때 저희 아직 이제 또 아기를 처음 키우니까 바로 가서 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주부들이 애를 키워야 되는데 응급실도 없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 기가 막히게 말이 안 나와요. 달성군은 이 사업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이달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5,362명, 경북 5,316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에 비해 대구는 372명, 경북은 1,539명 적습니다. 사망자는 대구에서 7명, 경북은 1명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대구 41.9%, 경북은 24.9%입니다.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하는 사람은 대구 22,583명이고 경북은 23,941명입니다. 대구 테크노파크로 통폐합이 결정된 대구 경북 디자인진흥원의 해산을 위해 이사회가 어제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어제 제적이사 12명 가운데 9명이 참가해 이사회가 열렸는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 측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의견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이사들이 숙려 기간을 두자고 제안하면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산했습니다. 대구시는 수원 세모녀 사건같이 생계곤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기가구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전력과 도시가스 사업자,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 요금 연체를 파악하는 등 빅데이터로 위기가구를 빠르게 찾아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복지 서비스를 몰라 신청하지 않은 대구의 위기 가구는 2만 9천여 가구로 조사됐는데 4만 2천여 가구를 더 발굴하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구시는 조만간 출범할 대구시 행복진흥원 안에 희망복지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위기 가구 지원 업무를 한 곳에 모으기로 했습니다.